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차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7차시는 분모의 유리화, 이거랑 제곱근과 도형에서의 길이와 넓이, 그러니까 도형에서 길이와 넓이가 제곱근으로 나타낼 때 그때 이제 공식들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 분모의 유리와, 두 번째 도형에서 길이와 넓이 있는데 이게 제곱근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수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이 분수를 분모가 유리수인 수로 나타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유리화라고 해요. 유리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리수로 만드는 과정, 화자가 요런 화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는 여기 A에서 B로 그렇게 이제 바꾸는 그 과정을 뭐뭐화, 근대화, 현대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똑같이 수학에서도 무리수, 분모가 무리수인데, 이것을 유리수로 바꾸는 그 과정을 유리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분모가 루트 2 해갖고 무리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어떻게 한다? 분자와 분모에 각각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2, 원래 있던 게 루트 2였는데 루트 2를 추가로 더 곱하게 되면서 근데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 특징이 무엇이다? 분모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면서 루트 2 제곱이 되면서 2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분모가 루트 2 해가지고 무리수였던 게 2 하면서 유리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분모가 무리수였던 것을 유리수로 바꾸는 이 과정, 어떤 과정이 있었죠? 요 빨간색 칠했던 과정이죠. 루트 2를 분자와 분모에 곱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리화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와 같이 분수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분자와 분모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4번을 보면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도 무리수, 분모도 무리수 되어 있어 갖고 뭐 곱해야 되나 라고 하겠지만 분모가 유리수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를 무리수였던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7을 곱해요. 그러면 루트 3, 원래 있던 거에도 루트 7 곱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이랑 여기 뒤에 있는 식이랑 같으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분모를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이니까 7분의 루트 21.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걸 분모를 유리화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루트 7분의 루트 3 이거와 7분의 루트 21 똑같은 수인데 차이는 뭐다? 분모가 무리수냐 유리수냐 요 차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보면 이제 3 루트 2분의 루트 5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리수가 되어 있는 만큼 분자 분모에 곱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3 루트 2분의 루트 5였는데 분자와 분모에다가 루트 2씩 곱해요. 그러면 이제 분모가 이제 뭐가 되죠? 분모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것분의 루트 10이 되어서 5분의 5가 왜 더했지? 미안합니다. 3, 2, 6분의 루트 10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7번, 8번 다음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하는 게 문제 7번이고요. 8번은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산 결과가 분모에 이제 뭐가 된다? 분수꼴인데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는 보통 어떻게 나타낸다? 유리화하여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까지는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7 루트 2분의 7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그냥 두는 게 그만이었는데 오늘 이걸 유리화라는 걸 배웠으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2씩 곱해가지고 루트 7 곱하기 루트 2 해가지고 유리화해서 보통 이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14. 두 개 똑같은 수인데 차이는 이제 분모가 무리수냐 아니면 유리수냐의 차이 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분모를 유리화해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즘 요 많이 풀기는 좀 그렇고 2번이랑 4번 일단 7번에서 2번이랑 4번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해보면요. 이거 해볼게요. 루트 10분의 루트 7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루트 1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자는 10이 되고요. 분모는 루트 70이 되네요.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루트 14분의 3 루트 21 되어 있으면 그냥 뭐 해도 돼요. 그냥 곱하기 루트 14 곱하기 루트 14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지? 21 곱하기 14 해야 되는 요 두 개 과정이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 유리화하기 전에 약분부터 해줍시다. 약분을 해주면 루트 7로 약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루트 2 그리고 분자는 루트 3이 되어서 이 수나 뭘 하는 거랑 루트 2분의 3 루트 3 이걸 유리화하는 거랑 사실은 같죠. 그래서 이걸 계산이 간단한 이 부분을 유리화해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3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되어서요.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3 루트 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8번도 해볼게요. 문제 8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 요거 보면은 앞에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주면 루트 7분의 루트 4 곱하기 루트 12 여기 나누기 되어 있는 만큼을 곱하기 역수로 하면 됩니다. 루트 32분의 루트 21 요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풀어봅시다. 루트 7 요렇게 약분을 해주면 분자 루트 3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트 32 되어 있는 요거랑 요렇게 이제 약분하면은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8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서 또 약분될 게 생겼네. 요렇게 이제 해주면 루트 2고 여기는 루트 3입니다. 즉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어서 이거는 루트 2분의 3인데 계산 결과가 이제 요 루트 2 분모가 이제 무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리화를 시켜줘요.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3 곱하기 루트 2 해서 얼마다?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세요. 자, 괄호를 근데 이거는 생략하면 안 돼요. 원래 사실은 안 됐는데 그냥 책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보면 책을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거부터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곱하기 역수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27 여기에다가 곱하기 3분의 루트 8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27 곱하기 3분의 루트 8 계산을 해주면 여기 어떻게 되지?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루트 9가 되네요. 그죠? 여기서 더 할 게 있나? 여기 더 할 게 있긴 있네요. 자, 하면은 이거는 2는 여기 있는 2는 루트 4랑 같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약분이 되기를 루트 2 요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분모에 남는 것이 루트 5가 남았네요. 분자에 남은 걸 찾아보니까 루트 9랑 그 다음에 루트 2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3 루트 2가 되는데요. 분모를 또 유리화하겠죠. 유리화하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는데 루트 5씩 곱하면은 분모가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1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루트 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낸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보고 분모를 유리화했을 때 장점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계산하란 말이 아니겠죠. 일단 방법 1을 보면 루트 2분의 1을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1에다가 루트 2를 나누라는 거니까 1 나누기 1.4141 뭐시기 이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 나누기 1.414 땡땡땡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여기에 올리는 게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0.0 얼마 컴퓨터라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못하겠죠. 그죠? 근데 컴퓨터도 요 계산은 힘들어 할 거예요. 싫어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 2는 뭡니까? 방법 2는 루트 2분의 1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분모를 유리화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2분의 루트 2 루트 2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414 땡땡땡을 나누기 2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14 일단 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나누기 얼마? 2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0.7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장점이 있다? 계산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보다 유리화하기 전보다 유리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계산하기가 쉬워요. 대충 어떤 숫자인지 알기가 쉬워진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GPT한테 물어봤죠.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계산을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계산의 편의성. 분모에 무리수, 특히 루트가 있으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른 연산을 할 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하면 계산 과정이 더 간단해져서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의 통일성이에요. 이게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좀 중요해지는 이유기는 한데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무리수를 분모에 두지 않고 분자에 두는 표현을 표준으로 합니다. 표준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쪼잔하게 루트 2분의 1 요래 놓고 이제 끝내지 않고 2분의 루트 2 해가지고 좀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건데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루트 이게 문자 x로 두는 거랑 이제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2분의 1x 이렇게 이제 두는 거랑 비슷한 거죠.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곱한 유리수 개수를 갖는 다항식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게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 하나 살짝 소개하자면 이제 나중에 유리수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유리수 이거 어떤 형태냐 하면 그렇죠. A 더하기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런 건데 여기 있는 A, B는 이제 유리수인. 그러니까 유리수 개수를 갖는 어떤 다항식의 요런 것 갖다가 하면 이게 이제 체가 되는데 필드라 해가지고 그런 이제 표현의 일관성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수 곱하기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유리수 요런 형태로 두지 않고 유리수가 이제 분자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로 나중에 어떤 이제 집합도 다루고 뭣도 다루고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될 때 어떻다 표현을 어떻게 표준화로 이렇게 두는 표현을 표준화를 함으로써 나중에 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를 유리화한다 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서로 다른 식끼리 비교하거나 합치는 게 쉬워지고 표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위에서 이제 했었던 여기서 했었던 문제 9번이죠. 의사소통, 근사값 계산의 용이성, 분모를 유리화하면 소수 근사값을 구할 때 편리합니다. 루트 값의 근사값을 구해서 계산할 때 분모가 정수로 정리되면 계산이 더 정확해지고 오차가 줄어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제곱근표를 다루잖아요. 그죠? 제곱근표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뭘 갖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루트 한 2.1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뭐 얼마 이렇게 이제 몇 점 얼마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2.1분의 1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잘 안 되지만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 루트 2.1 곱하기 루트 2.1분의 루트 2.1 이렇게 이제 해서 2.1분의 루트 2.1을 하면 이거는 이제 뭘 이용해서 제곱근 표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래서 2.1 나누는 건 여러분들 일도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봐라. 모르겠어. 어떻게 계산해? 하겠지만 유리화를 한 다음에 근사값을 계산할 때 제곱근 표를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근사값 계산의 용이성. 어쨌든 요 세 가지의 장점으로 우리는 분모를 유리화하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류 찾기입니다. 정민이와 은주가 분모를 유리화한 것이다.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찾는 거예요. 일단 정민이가 한 걸 보니까 분자 분모에 원래 있던 거에다가 루트 2랑 루트 3을 곱했어요. 아이고, 분자랑 분모랑 둘 다 유리화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틀린 거죠. 서로 같지 않습니다. 왜? 분수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야 서로 같은 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분도 똑같은 수를 나누고 곱하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요거랑 요거는 이제 다른 건데 곱했으니까 요 앞에 식이랑 다르다. 라고 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주는 어떻죠? 아이고요. 분모만 유리했네요. 그죠? 분모에만 곱하기 루트 15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오류 찾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해라 하면은 둘 다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된다. 뭐 할 때? 유리화 할 때요. 알겠죠? 이거를 갖다가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두 번째 시간은 뭐라고 했다? 도형에서 길이와 넓이, 여기에 이제 제곱근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곱근을 이용하면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이게 이제 세 번째, 이거를 간단하게 공식으로, 간단히 나타낸다는 말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외워놓도록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지? H, 이제 하이겠죠. 하이트인가, 하이인가. 어쨌든 높이를 의미한 게 H인데,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정삼각형의 높이를 H, 넓이를 S라고 하면 H는 2분의 루트 3A로 나타내고 S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 2를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1번은 어떻게 해서 이제 될까요? 자, 여기가 A니까 여기 요 길이가 2분의 A가 되겠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라서 이제 여기 높이를 h라고 이제 둔다라고 했을 때 h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식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h니까 h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니까 4분의 3a의 제곱이다. 무엇이? h의 제곱이. 그러면 h는 이제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a의 제곱인데 이게 양수잖아요. 그죠? 이게 양수가 이제 되어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곱근을 계산을 더 해주면 이거는 루트 4분의 루트 3 그리고 이제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고 루트 4랑 a 제곱은 풀리니까 2분의 루트 3a 이렇게 이제 높이가 된다.
여기에 이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2번을 설명 여기에 해볼게요. S는 뭐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이제 구했던 H를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 넣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a 곱하기 a가 되어서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 됩니다. 설명은 여기다가 다 해놨어요. 됐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요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요 삼각형 요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으로 이제 뭐다?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h는 뭐가 될까요? h는 2분의 루트 3a니까 곱하기 루트 2 하면 되겠죠? 2분의 루트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그러니까 루트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가 되어서 약분 2가 되고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식을 이제 알고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하면은 정삼각형의 높이랑 넓이를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간에 끼었네요. 네 번째입니다. 아이고, 뭐 내가 뭘 복사해 놓은지도 까먹었네. 자, 뭐냐 하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예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2루트 2입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3루트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규칙성을 찾았겠죠? 그러면 이거는 4루트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거는 추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추측을 해보면 이거는 a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면 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뭐다? 직각 삼각형이니까요. 그죠?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x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즉 이 a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 제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더 해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a의 제곱이니까 여기만큼이 얼마? a. 그래서 a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대각선의 길이 이걸 한번 해보면 일단 직육면체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가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A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B이고 높이는 C가 되는 직육면체네요. 그죠? 그럴 때 이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 L, 이거는 여기서 찾아봤을 때 DF의 길이겠죠. 그것은 어떻게 나온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나온대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자 라는 건데,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쓰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뭐부터 이제 하냐? FH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로 요 직사각형 있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펼치면 요렇게 이제 되어서 H, F, G가 되고요. 요 길이가 A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입니다. 요 길이를 잘라올까?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이제 잘라오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잘라왔을 때, 자, 여기에서 FH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삼각형을 떼우느냐? 요 삼각형을 또 떼올 거예요.
요 삼각형을 갖다가 떼오면 이제 삼각형 여기는 D이고요. F고요. H네요. 아이고 굵기가 좀 굵네. 좀 안 굵게 해가지고 좀 예쁘게 그려주면은 자, 여기가 D이고요. 여기가 F고요. 여기가 H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D의 길이, 이 길이를 갖다 L이라고 한다 했는데 DH의 길이가 C라고 했죠. 여기는 C가 되는데 여기 FH 이 길이가 나옵니다. 즉 L의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C의 제곱 더하기 FH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FH의 제곱을 구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해놨죠. 그래서 FH 요 식에다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넣어줄게요. 이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러면 L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은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양수니까. 양수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L은 얼마다? 따라서 L은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공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가 되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정육면체는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이제 다 똑같은 직육면체잖아요. 그죠? 여기가 다 A고, A고, A가 된대요. 그러면 이거의 대각선의 길이를 갖다 구해봐라 라고 하면 L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그러면 루트 3A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다? 루트 3A가 된다. 근데 이게 좀 뭐랑 비슷해요? 여기 앞에서 추론하기에서 봤었던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가 되고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A 루트 2 아니면 루트 2A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한꺼번에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것은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은 분자 분모에다가 분자와 분모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갖고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그 과정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공식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다? 여기서 이제 말을 한 게 보통 분모를 유리화해서 이제 답을 나타낸다. 근데 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GPT가 설명을 잘해줬죠. 유리화하는 이유는 계산이 편하고 표현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리고 근사각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여기랑 여기 그죠? 그래서 이것 두 개가 서로 다른 거 왜? 부유리화할 때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과 도형에서의 길이와 넓이 이거는 이제 총 4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정삼각형의 높이, 두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네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육면체 의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5가지 공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주면 H 정사각형 A가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정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S는 넓이인데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 이거 L은 뭐죠?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거는 루트 2A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길이가 A가 되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가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길게 했네요. 긴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